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북마스터 김혜지입니다. 네,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수요일 저녁엔 좋은 책과 영화 한 잔 어떠실까요? 북벤저스 윤성훈입니다. 퇴근 후 읽고 싶은 책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 북벤저스 박태근입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어벤져스는 은퇴했지만 1세대 북벤져스는 남았습니다. 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쟁쟁하네요. 아니, 매번 이렇게 나눠서 격주로 뵙다가 오늘 오랜만에 5명이 뭉치니까 되게 새로운데요? 오늘 뷔페예요.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렇군요. 저희 녹화 시작하기 전에 하이파이브도 했잖아요. 네. 네.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다시 하나, 뭐 이런 거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이런 거 네네. 저는 허위 북벤을 굉장히 오랜만에 아, 했는데 네네. 어떻게 올해 목표로 말씀하셨던 개인 방송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 목표는 깨지라고 있는 거죠. 깨졌어요? 아니, 깨지진 않았고요. 네. 예, 좀 지지부진하게. 구독자 아유, 몇 명이에요? 구독자 안 세봤는데 네. 사실 세봤어요. 네. 네, 아직 100명이 안 됩니다. 아이고. 아, 네, 100명이 안 그래서 돼요. 네, 아무튼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어떤 책으로 우리가 인사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잡지인데요. 동시마중입니다. 사자성어 같은데요? 동시마중. 이거 어떤 잡지인지 아세요? 저는 초기부터 네. 몇 작품을 봤었어요. 근데 이 책이 어린이 문학 또 동시를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한국에 이런 동시 잡지가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뜻을 모아서 이 격월간 잡지를 창간을 하셨고요. 지금 가지고 나오신 책이 최근에 나온 네. 55호입니다. 야. 밑에 저는 무슨 알아본 거 했는데 동시마중을 저렇게 이렇게 아, 풀어서 풀었었네. 썼어요. 그러네요. 재밌네요. 매년 창간월인 5월이 되면은 동시마중 작품상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수상 작가가 아주 익숙한 이름이에요. 산울림의 멤버 김창완 씨. 네. 네. 2013년부터 이곳에 동시를 기고하고 계셨죠. 정말 느끼는 게 그냥 유명한 가수인데 어른들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린이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서 정말로 개구장이 다 아시죠? 그럼요. 개구장이 이런 것들 늘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가수상 뭐 이런 것도 받고 해서 어쩌면 우리나라 가수들이 좀 이런 거 따라 해도 좋은 그러한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우리 박태근 후배는 이 책 먼저 만나봤죠. 네, 이번에 뭐 수상작도 실렸지만 본인이 그간 썼던 동시가 한 200여 편대인데요. 그 중에 51편을 골라서 동시집을 따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 동시집 이름이요. 무지개가 낀 방이 봉방방이에요. 예? 한 번만 무지개가 낀 방이봉방방. 네, 그러니까 무지개가 방귀를 낀 소리인데 네. 그 소리가 방이 봉방방인 거죠. 방이 봉방방. 네, 무지개가 낀 방이 봉방방. 좀 방정 맞은 것 같은데요. 무지개 치고는 무지개는 그러니까. 좀 예쁘게 정적인데.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소리 떠오르고요. 남친이도 유동 박시봉방. 박시봉방. 그 시집에 나온 시 중에 네. 한 편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네.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나는 싫어가 참 좋다. 학교 가기 싫으면 싫어. 세수하기 싫어도 싫어. 공부하기 싫어도 싫어. 싫어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 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주 단전부터 뭔가가 올라오는 듯한데 그렇죠. 뭔가 박태근 북배조스가 싫어 하고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팀장님이나 사장님께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뭐 그냥 외쳐보시죠. 근데 뭐 한번. 현실에서는 네. 이 싫어 싫어 2번 하면 다시 긍정이 되지 않습니까? 오, 또 이렇게 싫어. 사장님 보시니까 또 이렇게 멘트가 달라지네요. 네, 그래서 싫어라고 말하기 전에 잘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에도 많은 분들이 싫어하고 외칠 만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벤저스들과 함께 나눠볼 이번 주 스타북 주제 무엇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제가 경제력이 되는 나이와 여건이 된다면은 그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에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꺼려집니다. 제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때 하고 싶습니다. 저는 35세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하고 싶어요. 저의 삶에 대한 이유 때문에 오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입니다.
저는 자식을 낳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스타북 주제 결혼 Yes or No입니다. 아유 참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5월하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들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오늘 저희는 그 어디에서도 다룰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출연자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고 계신가요? 5월 가족의 달이라는 게 사실 되게 전근대적인 가족 중심 사회를 대표하는 상징 같아요. 이게 아마 한 4, 50년 전 이전에 만들어졌을 텐데 요즘 같은 가족 상황이라면 가족의 달이 없고 개인의 달 이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에서 독립이 안 되니까 또 결혼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혼이라는 거 가족을 꾸린다는 게 되게 사회적 현상이어서 이 조건 상황 속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원래 5월이 가족의 달이기도 하지만 네. 결혼식이 초성수기 아닙니까? 엄청 많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5월에 결혼식장에 가봐도요. 결혼식이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결혼하는 수 자체가 그렇죠. 많이 줄어들었고요. 맞아요. 그래도 서울 경기권은 덜한데 지역에 가보시면요. 결혼식장들이 요즘에 장례식장으로 바뀌어서 쓰이는 경우들이 꽤 있대요. 아 실제로요? 네. 그렇군요. 저희 아무래도. 때만 해도 정말 뭐 맞아요. 5월이랑 10월 이런 때는 저희 토요일에 때라면 언제를 저희 말씀하시는 때 겁니까? 좀 맨날 5년 말하잖아요. 전, 5년 전. 네, 그때는 정말 토요일만 되면은 맞아요. 막 세탕씩 뛰고 그랬어요. 네, 그럴 정도로 결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줄어든 걸 느끼게 됩니다. 네, 예전 동화를 보면 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났잖아요. 맞아요. 이젠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 뒤에 진짜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요즘 시대도 맞아요. 이제 그렇게 인식의 전환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럼요. 거.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고 그럼요. 있는 가족 그리고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그렇죠. 건데요. 단어로도 조금 네. 변화사항이 보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미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비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혼이라는 게 마땅히 맞아. 해야 되고 또 아직 안 한 사람들이 못한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단어에서 지금은 그냥 안 한 상태 그걸 강조하는 단어가 됐으니까요. 비혼의 비자도 조금 부정적이긴 하다. 그런가요? 미성년의 그 미혼하고 같은 건데. 그래서 뭐 그냥 싱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그렇죠. 많죠. 네. 그렇죠. 어쨌든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네.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 통계에서도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2006년에 결혼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28.9%였지만 2014년에는 41%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이와 다르게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3.5%에 불과합니다. 네. 실제로 혼인율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혼인 연령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혼인하고 혼인율도 낮아졌는데, 지난해 1000명당 혼인한 사람을 따져보니까 조혼인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5.9건인데, 70년대에는 무려 9.2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로 내려와서 옛날에 거의 90% 이상이 결혼했던 것과는 관계없이 요즘에는 한 30-40%는 싱글로 산다. 이런 것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결혼하면 이 사람과 평생 살아야 된다라는 네. 어떤 관념 속에서 지내왔는데 이제는 결혼도 선택이니까 결혼을 끝내는 것도 내 선택이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조론 또 황혼 이혼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죠.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이창현 북마스터는 결혼을 했고 네.
하셨죠? 네네. 네. 그리고 나머지 북벤저스 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저희 있는데요. 방송이 결혼을 해야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칭이 그 명칭이 결혼 여부에 따라 예. 달라지는 거였어요? 그랬다라는 이렇게 썰이 차별적일 수가. 있더라고요. 예. 어. 어떻게 세 분은 앞에서 본 통계처럼 결혼은 선택이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뭐 당연히 선택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 자체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네, 같아요. 예,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나는 늦었다, 뭐 언젠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별로 없고요. 실제로 뭐 동료들, 동년배 친구들, 선후배들 만났을 때도 결혼 유무에 대해서 묻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동창회라든지 맞아. 뭐 이런 모임들에서 네. 부부 동반이라든지 가족끼리 함께 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어지간한 결혼식에도 부부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 친구와 진짜 친구인 나만 가죠. 맞아요. 네. 심지어 친족 결혼식에도 당사자만 갑니다. 그렇죠. 당신 친척이지 내 친척이냐. 예, 그런 네.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유, 쿨해졌다고 해야 될까? 썰렁해졌다고 해야 될까? 저는 사실 같이 다니는 게 더 보기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럼요. 지금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맞아요. 예, 결혼식에 안 가는 건 좀 그것보다 아닌 것 서로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 그렇다면 모르지만 저는 결혼을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결혼의 양상 자체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 꼭 그 남녀가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만 정상적인 어떤 범주 안에 넣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다양한 어떤 삶의 네. 공동체를 좀 상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글쎄요, 결혼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만약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결혼의 형태보다는 좀 함께 같이 사는 형태. 그게 반드시 뭐 혼인 서약이 네, 예. 아니라 예. 그렇게 그분과의 좀 협의를 통해서 좀 바꿔 나가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인 어떤 그렇게 바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도로 묶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서 살다 보니 원래는 사랑했던 사람과 그 사랑을 좀 알콩달콩하게 키워나가야 되는데 결혼하면 그 사랑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틀에 맞춰서 이제 집 사야 되고 이제 아이 낳아야 되고 이제 뭐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뭐 다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 저는 그렇게 득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은 미쳐야 할 수 있다. 미친 거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 말이 정답이 아닐까. 예. 이것도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저는 근데 많이 물어봐요.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요즘에 결혼 안 하는 게 유행이야. 트렌드야. 왜 결혼하려고 그러니? 그냥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같이 사는 방법도 있고 꼭 그게 제도화에 들어갈 필요 없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2대 3인데 수적인 게 차이가 크네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 안 한 것들에 대한 이 공세가 상당히 커서 질문 조심해야 되고요. 아니 근데 결혼하셔도 저희 편에 붙으실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데요. 결혼은 사회적 제도이고요. 제도에 따른 기능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 거죠. 네네. 부작용 때문에 제도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적당한 나이, 20대 중반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전통적인 결혼 제도는 현재의 사회 경제적 조건 속에서 불가능해진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념적인 결혼의 시스템을 현재의 상태에 강요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고정관념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유연해지자. 저는 이런 게 오늘의 트렌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고 묻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세련된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오랜만에 저는 박수를 한번 그렇죠. 오늘 모처럼 네 분이 모시니까 다 좋네요. 그러니까 비혼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뭐냐면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요. 안 한 것이지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그냥 혼자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은 우리 자녀가 혹시 죽을 때까지 너무 외롭게 살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윤성훈 북벤이야말로 뭐 혼자 계셔서 더 화려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굉장히 않습니까? 외롭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열심히 연락해 주세요. 근데 어쨌거나 절대 결혼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잠정적인 비혼 상태인 거죠.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평소에 그렇지 않는데 얼굴이 오늘은 좀 빨개졌어요. 근데 저는 그 외로움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보통 비혼주의자들,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고정관념이죠. 근데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결혼해서 더 외로워. 더 외로워.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결혼이 그러니까 외로움을 뭐 이렇게 깨뜨려 준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이야기 이제 들으면서 다 동의가 되고 저는 다만 선견지명이 없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정신을 차린다면 저도 좀 늦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향하신데 지금.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사실 아이 키우고 이제 뭐 결혼 생활 하면서 일을 같이 해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지금 만약에 내가 혼자라면 어떻게 더 생활을 했을까라는 상상들도 하게 되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들 모두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청년들은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지 맞아요. 한번 들으러 나가봤습니다. 화면으로 네. 확인해 보시죠. 나는 solo. 나는 solo. 저는 결혼보다는 비혼 쪽으로 좀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부담도 되고 좀 제 삶이 없어지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둘이 사귈 때랑은 다르게 가족들 간의 의견까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결혼 준비할 때 좀 싸우게 되더라고요. 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더 많이 힘들고 아무리 잘 맞는 상대여도 계속 붙어 있으면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돈이 많이 들고 당장 저 책임지고 살기에도 좀 바빠서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지 뭐 둘이서 살거나 혹은 아이가 생겨서 셋, 넷이 살면 이제 그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집을 살 정도의 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전세 정도라도 물론 전세 대출 받겠지만 그런 마련할 정도 된다면은 결혼 친구가 한 3명, 4명 정도 있는데 주변에 다들 공통적으로 늦게 해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이유가 약간 좀 더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남자랑 여자랑 돈을 버는 거는 똑같은데 집안일을 여자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결혼을 하면은 여자가 더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얻는 행복도 있겠지만 제가 제 커리어 쌓으면서 직장 생활에서 얻는 행복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육아나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직장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할 만큼 사랑할 남자를 만나지 않는 한 안 하고 싶어요. 일단 인터뷰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큰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한 조사에서도 20, 30대 1인 가구주 10명 중 4명은요. 결혼 자금이나 혼수, 집 마련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단군일에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에서도 나타나는 게 그렇죠. 소득 분위로 보면
소득분이 이제 10분위인 경우에는 80% 정도가 결혼을 했고요. 소득 네. 1분위인 경우는 7% 정도만 말도 안 결혼을 돼. 한 거예요. 아니, 이거 정말 이건 정치적 이슈라고 봐요. 네. 이거는 경제가 결혼을 못하게 하는 최고의 장애가 되는 건데 이런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또 이게 경제적인 것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혼 비율이 지금 40%가 넘었고요. 이웃 나라인 일본 역시 뭐 23% 정도가 된다고 네. 하니까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결혼 제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세대가 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그동안은 너무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것도 적정한 연령대에 해야 맞아요. 되고 그래야 적당한 연령대에 출산해야 그렇죠. 되고 출산해야 되고 그래야지 아이를 그리고 기르고. 아이는 2명 이상 낳아야 되고 4인 가족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의 그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올가매왔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게 되게 반가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정말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게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고요. 그 관련돼서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솔로가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가미. 이 가미가 결합. 그렇죠. 음. 모노가미 네. 이런 건데. 혼자 결합한다 네, 이 얘기인데 이게 1993년에 린다 베이커리라는 사람이 처음 이 말을 썼어요. 이 사람이 자신과의 결혼식을 이제 행사를 열었거든요. 아, 나 이제 혼자 삶을 꾸려 나갈 거다. 이걸 선언하는 식으로 행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간 내가 뿌린 이 축의금을 회수하는 어떤 행사로서 펼쳐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큰 것 같은데요. 근데 솔로감이 하고 네. 나중에 또 결혼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납해야죠. 그때 이제 오신 분들께 다시. 뭐 다시. 봉투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축하만 하러 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때 융통성 있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그 왜 신혼부부들을 위한 제도들은 참 잘 마련이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우리 1인 가구를 위한 제도가 좀 맞아.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제까지 주택공사에서 그 제공하는 이른바 표준주택이라는 게 있죠. 아까 얘기했던 뭐 4인 가족 이래서 25.7평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평을 안 쓰죠. 그렇죠. 평을 안 안 쓰는데 쓰고. 사실 난 평이 되게 인간적이긴 한데 3.3을 곱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좀 그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간을 아이가 있는 가족 중심으로 공급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공유주택 같은 게 있어서 엄마, 아빠, 아이들이 아니라 남자친구 4명이 쉐어하우스로 공통의 어떤 그 관심과 동호를,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하면 살 수 있잖아요. 또 여성들이 뭐 4명 또는 2명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데 제도는 따라오지 못하고 따라오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책과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서점가에서도 이런 변화들 보이죠? 그렇죠. 이 책의 제목에 맞아. 비혼이라는 게 처음 등장한 게 한국에서는 2009년입니다. 네. 번역서인데요. 일본의 가족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부제가 비혼, 가족 붕괴, 저출산. 비혼을 어떤 맥락에서 다루고 있는지가 바로 보이죠. 끔찍하게 표현하고 네. 있는 거네요. 그런데 10년이 흐른 지금 최근에 비혼을 제목에 달고 나온 책 제목이 어떤 건지 아세요?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고요? 그렇죠. 우에노 치즈코. 말 된다. 네. 그리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비혼. 그렇지. 이런 게 책 제목인 거예요. 왜 화를 내죠? 왜 내죠? 진짜. 그리고 뭐 1인 가구나 이제 네. 싱글, 뭐 홀로 사는 삶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심리학 책 중에서는 이 책도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은. 그렇지. 똑같네요. 이 제목은 활용이 여러 가지로 가능하죠. 둘은 좋지만 혼자가 편해. 그리고 결혼에 대한 고민들을 만화로 담아낸 시민 북벤저스가 있어서 저희가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작가님 필명이 밑강입니다. 네. 밑강.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캐릭터가 주인공인 웹툰 하면 좋습니까를 그린 밑강입니다. 왜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독자들이 작품 보시는데 뭐 작가 얼굴이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얼굴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혼을 한다와 안 한다. 했다? 저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좀 살아보니까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이 부부가 너무 가까우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좀 필요하다. 이 인간 사이의 적정거리 문제가 가장 복잡하고 심란하게 얽혀 있는 게 이제 결혼이라는 사건이다. 이제 여기에 생각이 미쳤어요. 그게 이제 이번 작품으로도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거리감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이 뭐 결혼이 되게 여자한테 되게 불편하지 않은지 그런 자기 고백들을 많이 하죠.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민들을 좀 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양해각선이 시뮬레이션이니 WWH 공식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좀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보일까봐 네, 신경 써요. 이 건물 지하입니다. 굉장히 비혼 친구들 많고 자기들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도 되고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사 안에서도. 보통 제 주변에서는 당연히 결혼은 자기가 해야 될 뭐 대학에 간다거나 뭐 취업을 한다거나 그런 과업처럼 느껴서 왜 이거를 해야 되지조차도 궁금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은 편이긴 해요. 어떤 며느리나 어떤 식의 뭐 역할로서 그 사람들한테 먼저 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부당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결혼이란 걸 안 할 뿐이지 그렇다고 비혼이라고 뭐 여자친구를 뭐 만들지 않는다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어떤 자기가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 관계는 어쨌든 그런 네트워크가 좀 있는 게 재밌는 비혼 라이프를 이어가는 그런 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길이어도 당신이 스스로 선택했다면 저는 응원할게요. 화이팅! 시민 북벤저스 밑강님 얼굴 공개를 원치 않으셔서 가면을 쓰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저희 지난번에 출연했던 그 김보통 작가님도 그렇고 한번 스튜디오로 모셔서 얼굴 좀 또 보고 싶고 그러네요. 참. 네, 예. 그런데 밑강이라는 말 되게 신선한데 그 내용들이 더 재밌네요. 양해각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결혼이라는 게 옛날에 적정한 나이가 되면 뭐 출생,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아이 기르고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연대기를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선택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회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다시 이런 풍조가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결혼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지 아니면 혀를 차실지 정말 궁금해지고요. 이게 본인의 결심과는 다르게 또 부모님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은 또 험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떠세요? 공감하시나요? 뭐 설득 요즘에 합니까? 다 본인들의 선택 아닌가요? 갑자기 쿨해지셨어요. 깨어있는 아버님. 네. 뭐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네. 이제 그런 걸 기대는 안 하고요. 그냥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질문 있어요. 네. 만약에 정말 북마스터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과 네. 평생 혼자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둘 중에 어떤 게 더 싫으시겠어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훨씬 싫죠. 혼자 사는 거는 저는 선택이라고 보고요. 혼자 사는 게 무슨 핸디캡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선택이고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를 더 친숙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먹는 거 저는 쿨하다고 보고요. 그런 게 더 좋죠.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도 한 달에 한 번 어렵죠. 일주일에 한 번 요구하면 이것도 꼰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혼 그리고 비혼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책을 한번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북벤저스로 또 활약하러 오신 네. 우리 허이 북벤저스의 네. 추천책부터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부모님 하면 좀 옛날 사람 중에 유명한 어떤 작가이면서 동시에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의 그 좀 전언을 갖고 오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제가 톨스토이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성자까지. 예. 야, 나중에 톨스토이는 정말 뭐 인류의 성자다 이렇게 칭송되기도 했는데요. 예, 제목부터 의미심장하죠. 네. 참회로 야, 인생의 인생의 길입니다. 길. 예,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인생의 길이라는 이 챕터를 좀 읽어보시길 권하는데요. 네. 뭐 안나 까레리나라는 작품으로 톨스토이가 워낙 유명하죠. 네. 이 첫 문장부터가 네. 바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이제 딱 읽어보는데,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아 있고, 그러니까 행복의 근원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대로의 불행한 이유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행복의 본질은 다 같은 거죠. 즐거움이라든지 가족과의 유대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불행은 각각 무슨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소설의 주제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 문장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엄청나게 많은 필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 조건이 다 충족되면 그냥 행복해지는 건데 불행은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가정에 그렇죠. 어떤 파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명문을 쓴 톨스토이 작가 소개해 주실까요? 자,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로 아주 유명한 작가잖아요. 러시아의 현실과 고통받고 있는 러시아의 민중들의 삶을 여러 각도로 생동감 있게 그렸다라고 해서 아마 우리 문학하는 모든 문학도들에게 톨스토이를 비껴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참회력과 인생의 길 특별한 의미를 한번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 네. 뭐 안나 까레리나로 좀 예를 들자면 워낙 뭐 대작이잖아요. 예. 안나라는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이 불륜을 저질러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주범적이고. 예. 근데 제가 안나 까레리나가 아니라 인생의 길을 들고 온 건 이유가 있겠죠. 톨스토이? 네, 톨스토이 개인의 어떤 생각은 어떤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요. 톨스토이가 이 책에서 이런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좋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건 결혼을 안 하는 거다. 본인이 좋아해서 밑줄 쳐갖고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진짜 밑줄 쳤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이걸 만년에 썼거든요. 근데 이 톨스토이라는 대작가가 결국 도달한 것은 결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싱글로 사는 게 훨씬 좋단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리고 톨스토이가 실제로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아이도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혼 생활을 보면 톨스토이가 가출을 여러 번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출, 네, 집을 나간다. 말년에 죽음을 맞게 된 것도 결국
가출을 해서 그렇죠. 예, 기차역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들고 온 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결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근데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한 그 톨스토이가 결혼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내리게 되는가 그걸 좀 한번 들여다보고 뭐 톨스토이의 말을 그대로 따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좀 참고해 봐야지라는 그런 책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갖고 뭐 왔습니다. 근데 만년에 쓴 거니까요. 만년에 참조하시고요. 젊었을 때는 톨스토이의 젊었을 때의 결혼관을 참조하시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네. 자, 행복과 결혼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 톨스토이의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이어서 윤성근 북벤저스의 추천책 살펴볼까요? 네, 제가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특히 이제 비혼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책은 싱글도 꽤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싱글 레이디스라는 책인데요. 레베카 트레이스터가 지은 책입니다. 비욘세의 노래와도 같은. 비욘세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비욘세가 10대 후반, 18살, 19살 때 원래 약혼자가 있었는데 본인이 나는 25살 때까지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때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찾아야 되니까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다가 26살에 제이지랑 결혼을 했는데요. 벌써 그때는 이제 세계적인 팝스타가 된 후였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제이지랑 뭐 중간에 약간의 불화설도 있었고 이혼설도 있었지만 예, 지금까지도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 책 제목이 주는 분위기가 약간 뉴욕의 당당한 골드미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뭐 우리가 알만한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비혼으로 살고 있는 여성들 100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30명 정도의 이야기를 여기에 녹여냈는데요. 결혼이라는 제도나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출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원 명령 때문에 그 여성들이 얼마나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 시기를 보내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저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레베카 트레이스터. 네. 어떤 작가인가요? 다 큰 여자는 울지 않는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저자였던 것 같아요. 뉴욕 매거진의 기자이며 2008년도 미국 대선과 선거에 참여한 여성들을 다룬 아까 얘기했던 다 큰 여자는 울지 않는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2010년 주목할 만한 올해의 책으로 꼽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싱글레이디스라는 게 현재 미국의 어떤 전형적인 젊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출발점을 보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남성, 독신남과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 독신녀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인데요. 맞아요. 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죠? 저도 어릴 때 보면 그러니까 노처녀 히스테리 이런 말 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총각 맞아요. 히스테리는 없었어요. 근데 노처녀들은 맞아요. 히스테리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게 교과서에는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작품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진짜로 나타나죠. 배웠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 안에서도 그 젠더의 고착화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던 거죠. 뭐 노총각이나 네. 홀압이나 남성 혼자 이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경우는 대체로 주변에서 미숙하니까 좀 도와줘야 된다. 도와야 된다고 맞아, 생각하는 저 사람은 거죠. 도움을 받아야 된다. 어. 이런 뉘앙스로 요즘에도 그런 얘기 요즘엔 안 하겠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해죠. 남자는 빨리 결혼하면 결혼할수록 이득이다. 맞아요. 맞아. 여성은 빨리 결혼하면 결혼할수록 손해다. 손해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런 선입견이 반영된 얘기 아닌가 근데 싶어요. 노처녀 히스테리는 병적 질환의 호명이네. 그냥 그쵸. 그 호랩이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고 좀 냄새 나는 존재인데 거기는 완전히 더 병적 안타까워. 질환이 되는 거죠. 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되게 진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날 텐데 이런 어떤 시각에 정말 통쾌한 한 방을 알려준 드라마가 섹스 앤 더 시티라는 그렇죠. 그 네. 드라마였는데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그렇죠. 참 뉴욕의 재밌어요. 네, 너무 싱글 재밌어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행복한 삶을 위해 결혼과 비혼, 진지한 고민을 권하는 책, 싱글 레이디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태균 북벤저스의 추천책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요. 일본의 저술가인 우치다 타츠루의 책
곤란한 결혼인데요. 제 공식 질문 먼저 드릴까요? 공식 질문이요? 예, 이분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분은 결혼을 2번 하셨습니다. 와우, 예. 2번 곤란했겠네요. 그랬겠네요. 지금도 계속 곤란하신 상황이죠. 지금도 곤란하신 상황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치다 다스루 이 저자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철학의 뿌리를 둔 현대 일본의 대중적 사상가다 이런 얘기고요. 지난 15년간 무려 100권이 넘는 책을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책을 많이 내시는 걸로 미루어서 결혼이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승을 모시고 40년간 합기도를 수련해 오고 있는 그는 개풍관이라는 도장을 열어서 무도 수련과 함께 철학 강의도 함께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또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까 결혼이 곤란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10여 권 책이 번역됐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전제예요. 결혼도 우리는 결혼하면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고 뭔가 꿈을 쫓아서 결혼을 선택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긴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결혼이야말로 혼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장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다. 결혼의 목적은. 그래서 원래 결혼은 누구나 쉽게 모두가 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이것이 최근 50년 동안의 사회적인 변동을 겪으면서 이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작가예요. 맞아, 우리 어렸을 때도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때가 되면 결혼해서 그렇지. 때가 되면 애를 낳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정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란다. 알겠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결혼하면 엄청 행복해지는구나라는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결혼하면 다른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좋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요. 그렇죠.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작가 일부러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니 좋은 게 많지. 이 책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작가한테 이것저것 물어요. 자기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까? 혹은 나는 지금 결혼 생활이 너무 괴로운데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 답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로 이 작가는 해외여행을 꼽아요. 결혼하기 전에요. 네. 결혼하고 나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왜죠? 안 되나요? 눈빛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해외여행이 여행 아니에요.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그렇죠. 때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둘이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 옛날에도 저기 유럽 여행 15일 갔다 오면 대부분 다 좋아하는 커플들이 다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이런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게 공통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상대방의 태도인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가 여기 여행 네가 오자고 해서 왔잖아. 그렇지. 근데 맞아, 이렇게 해서는 맞아. 사실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미 끝난 일이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야 대처할 되는데 것인가가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결혼 때문이다. 왜냐하면 가장 큰 변화가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걸러내야 되고 그런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비용이라면 유럽 여행 비용은 아까운 게 아니다. 저도 이제 책을 좀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책이. 그래서 어떻게 그 아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이제 결혼에 도움이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재밌다 얘기 들으니까 재밌는 구절 한 구절 듣고 싶네요. 이 작가가요. 결혼식에서 축사를 또 여러 번 했어요. 특이하네요. 그 축사 가운데 한 대목을 읽어드리려고 네. 합니다. 남의 결혼식에. 그렇죠. 당신이 배우자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건 10중 8구 그 배우자 본인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 나한테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질문에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잘 모르겠는 사람이 항상 자기 옆에 있고 같이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함께 놀며 기대고 싶을 땐 의지할 기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훨씬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사람이 나 잘 모르는데도 내 옆에서 계속 있어주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이게 더 감동적이라는 거죠. 다 알아서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 떠날 동반자에게 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여행을 권하는 책 우치다 다스루의 곤란한 결혼이었습니다. 네. 아, 정말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5월 가정의 달에 이렇게 비혼을 이야기하는 방송은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정말 뭐 무궁무진한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 이어서 이가희 북벤저스가 준비한 신간 언박싱과 그리고 셀럽들의 책 추천 릴레이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신간들이 소개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북벤저스 이가희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를 벗어나 야외로 와봤어요. 그것도 바로 저 타이베이 101 타워 보이시나요? 여기는 바로 대만입니다. 저는 오늘 대만에서 가장 큰 서점인 청핀 서점을 방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청핀 서점 입구인데요. 뒤에 보이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모여들어서 책을 읽고 있다는 청핀 서점.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청핀 서점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주말이라 사람도 굉장히 많고 여기가 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조용조용히 여기저기에서 책을 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가 청핀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분야별 베스트셀러를 보고 책을 고르는데요. 네, 그럼 베스트셀러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책은 이 책입니다. 인문사회 영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하다가 현재는 2위에 걸려있는 책이에요. 현재 한국에서도 혜민 스님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와 있는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불교, 명상, 이런 마음이 맑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 책을 지금 한국으로 배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지금 대만에서 따끈따끈한 신간이 도착했습니다.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짜잔! 我不是嘎教的花香이라는 책입니다. 화샹은 스님, 승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은 알겠는데 이 까지아오라는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뜻만 가리고 보면 나는 무슨 스님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과연 어떤 승려가 아니라는 걸까요? 네, 여러분. 어디서 향냄새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어떤 사고를 쳐도 혼내지 않을 것 같은 인자한 미소의 스님이 붓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책들이 한국과 좀 다른 점이 있죠. 우선 좀 펼쳐보면요. 이렇게 세로 쓰기가 돼 있어요. 보니까 대만의 모든 책들이 세로 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한 반반 정도의 비율로 가로 쓰기와 세로 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의 방향도 다르죠, 여러분. 한국 책은 되게 이쪽으로 넘겨보는데 이 책은 표지가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넘겨보는 방식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대만에서 공수해온 책에 대항하는 한국 책입니다.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예상되시나요? 짜잔!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 스님의 책입니다. 제가 대만에서 이 책을 발견하자마자 사실 혜민 스님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이 책을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두 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책의 박스 테이프부터 뜯어볼까요? 바로 까지아오입니다. 까지아오를 처음에 사전에 찾아봤을 때 나오지 않는 사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데서는 그냥 불교 정도로만 해석해놔서 제가 나는 불교의 승려가 아니다? 하고 좀 의아했었는데요. 책을 읽어보니까 까지아오는 방언이면서 좀 불교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더라고요.
대만도 한국처럼 일본의 오랜 통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궁핍하고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 길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절이나 교회 같은 종교기관에 가면 먹을 걸 주면서 포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낮추어 부르는 말로 좀 먹을 거 주는 종교라는 말이 까지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운대사님은 어느 순간 내가 불교에 기이하기는 했으나 나는 불교에 기대어 살지 않고 불교가 나에게 기대어 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대중들과 불교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나는 불교를 먹고 사는 승려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我不是까지아오的花香이라는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책의 박스 테이프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작과는 다른 솔직함입니다. 저는 이 책이 전작들보다 좋았던 이유가 혜민 스님이 출가하기 전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혜민 스님이 스님이기 이전에 한 분의 사람이구나 하는 솔직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불교한 느낌보다는 도시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고요함을 뜻하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와닿아서 밑줄 쫙 그은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시간과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지는 마세요. 적당한 시점에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포기한다고 끝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 또 열립니다. 어떠셨나요? 스님, 제 마음에 들어왔다 나가셨나요? 대만이나 우리나라에서 스님이 쓴 책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대만과 한국 모두 빠른 경제 성장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리면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네, 이렇게 오늘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봤는데요. 이 책들도 배송되는 거 아시죠? 지금 SNS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빰빰빰빰 드디어 세계 정복을 이루었어. 랄랄라랄랄라랄랄랄랄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치과의사 방송인 김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영상 편지를 보내셨어요? 아, 좋습니다. 김영규 원장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자 누구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했을 때 몇 명을 떠올렸는데 떠올리자마자 바로 내가 전화를 했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전화했는데 바로 또 흔쾌히 승낙을 해서 난 너무 기분이 좋았지. 다음 주제로 나올 때 어떤 책, 좋은 책을 읽어야 될지 좀 설명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자로 나는 부인인 자우림의 김윤아 씨를 나는 추천해보고 싶은데 잘해줘. 알겠습니다. 안녕. 네, 워낙 의사 선생님이지만 이제 끼가 넘치시는 분이고, 뭔가 딱 뵀을 때 저랑 같은 뭔가 동료의 이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라서 제가 이제 형님으로 모시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요새는 뭐 치과 진료도 하고 있지만 부강보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타임라인으로는 올해 안에 제가 참여하고 제가 원고를 쓴 그림 동화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제가 TV 책방 북소리에서 인사를 드려서 제 책을 한번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집에 만화책이 한 10,000권 정도 있는데요. 오늘은 만화책을 소개하지는 않고, 하지만 만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책을 소개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세계 정복은 가능한가? 라는 책인데요. 악의 제국이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세계 정복입니다. 사실 악당도 악당의 이유가 있는 거죠. 타노스가 정말 악당이지만 이 악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우주의 밸런스예요. 엉뚱하게. 타노스가 도대체 왜 저럴까? 꼭 정의의 편이 아니라 악당의 입장에서 그걸 본다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접근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뭔가 엉뚱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살짝 제가 그 부분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종 단계, 세계 정복 그 후, 숱한 난관을 뛰어넘어 마침내 세계 정복을 달성한 것입니다. 아주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뭔가 도시의 야경이 쫙 펼쳐져 있는데 혼자 거대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뭐 술이나 와인이나 아니면 무슨 뭐 코코아나 뭔가를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토카타와푸가라는 음악 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빰빰빰빰 이렇게 흘러나오고 갑자기 드디어 세계 정복을 이루었어. 이게 답니다. 네. 거대한 그 욕망을 이루고 나서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정말 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 파트, 만일 여러분들이 세계 정복을 하고 혼자 거대 고층 빌딩에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행복은 가족과 함께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보다 바쁜 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 작가이자 또 여행 작가이면서 전 아나운서, 아주 멋진 외모, 또 인생학교 서울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프로젝트의 우리나라 설립자이신 손미나 방송인님을 다음 주자로 모시겠습니다. 네. 와우, 누나! 와우! 누나, 형규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만난다 하면서 이렇게 전화 연락만 하고 못 만나고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 화면을 통해서 누나한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아주 정말 왕성 활동하시는 분께 또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하게 돼서 조금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느낌인데 또 흔쾌히 또 TV 책방 북소리 인터뷰 릴레이북 해주신다고 하니까 누나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걸 우리 목표로 하고 또 저도 방송인으로서 또 글을 쓰는 작가로서 누나의 뒤를 총총총총 따라가겠습니다. 누나 사랑합니다. 파이팅! I love you! 누나 조만간 만나요. 알았죠? 안녕! 주중에 한가운데 수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TV 책방 북소리 잠시나마 한 주간의 고단함을 내려놓는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책과 좋은 이야기로요. 인사드릴게요.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 귀여우셨어요. 너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